네. 슬기로운 목장 생활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목장 사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란 드라마인데요. 최근에 시즌 2가 종영을 했었어요. 이 드라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40대 초반에 99학번 동창인 5명의 의사들이 병원하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게 풀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되게 히트를 쳐가지고요. 이제 시즌 2가 얼마 전에 방송이 끝났고, 그 앞에 슬기로운이란 말이 또 히트가 되어가지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산총생활 이런 예능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드라마 제목의 수식어인 슬기로운이라는 이 말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슬기로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슬기롭다는 의미가 참 뭘까? 이제 이 드라마가 보통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국의 소위 유명한 드라마,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 보면은 막 살인과 폭력, 그리고 불륜, 그다음에 정부의 음모, 혹은 출생의 비밀, 그다음에 죽을 병 걸린 가련한 여인,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담담하고 되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슬기롭다는 게 직장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런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냥 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슬기로운 것들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제목을 쓴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사실 잃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가 그 2년 동안 어떻게 저는 저희 목장의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목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했는지, 그렇게 우리 목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은 아까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특별하거나 아주 그런 특이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한 여러 목장의 한 형태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목장 예배, 두 번째는 슬기로운 운영 팁,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목장 예배 밑에 FEAT, 코로나 돼 있는데 FEAT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피처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V 보면은 FEAT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혹시 젊은 세대, MZ 세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실 일 있으면은 FEAT가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목장 모임을 어떻게 보면 시즌 1, 2, 3라고 나누실 것 같은데요. 시즌 1은 사실은 코로나 1, 2단계 때였던 것 같아요. 2020년 9월 저희가 처음 목장이 시작된 게 2020년 8, 9월 달 정도에 첫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까지 그 당시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였어요.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여 명 정도 나오던 심각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전통적인 목장 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총 저희 가정까지 포함해서 5가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임들,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너무 초신자 가정은 제외하고 그나마 조금 교회 생활을 하셨던 집사님의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식사와 교제, 예배 드리는 형태였고요. 이제 이때는 초기라서 서로 알아나는 단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됐죠. 이제 2020년 10월 겨울 되면서 3차 대유행이었네요. 2차 대유행이었네요. 그때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배도 다 멈추고 모든 일상들이 그야말로 멈추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때 저희는
비대면 목장 예배를 하자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새가족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목원들이 기댈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모임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또 젊은 집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줌을 해서 해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재택을 해봤기 때문에 줌이 좀 익숙한 편이었는데 나머지 집사님들은 줌들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결정하고 따라서 진행을 하셨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줌 예배를 진행했던 모습들인데요. 네, 이렇게 줌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 예배는 형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시간은 매주 토요일 날 했었어요. 원래 사실은 그 전까지는 평일이 좋다고 해서 평일날 모였었는데 줌 때는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주말 외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이 주말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했고요. 장소는 각자 당연히 집이겠죠, 그죠? 각자 집이고 그 도구는 각자 PC나 핸드폰이었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게 되면 특징들 좀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목자는 PC가 좀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줌 같은 걸 볼 때 모바일로 보게 되면 한 화면에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4개밖에 안 나와서 한눈에 보기도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루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PC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자 1인당 얼굴 하나가 아니라 화면당 각 부부가 나오도록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한눈에 들어오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각자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 8명이니까 8개의 화면이 나와야 되면 이 시선이 굉장히 분산됩니다. 근데 가정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만나기도 좋았던 것 같고요. 예배의 순서는 저희가 이제 줌상에서 3나눔을 한 30분 정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목장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이렇게 바로 이게 굳어진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목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하고 사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사전 준비는 먼저 목장 공과가 우리 교회에서 아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목장 공과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보통 교육자님들이 혹은 교구장님이 이 공과들을 다 전화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카카오톡이나 이게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파일이어가지고 이게 모바일에서 안 열려요. 다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종이로 다 출력을 돼 있으니까 나눠줘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다들 대부분 다 그걸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혹은 메일로 보내주시더라도 그렇게 출력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한글을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뒤에 계시는데 이게 나중에 PDF 파일을 올려주시면 모바일에서도 보기가 되게 편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PDF를 먼저 만들었고, 두 번째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예배 때 찬양을 드리잖아요. 유튜브에서 찬양을 좀 찾았습니다. 엄청 긴 거 말고요. 한 3, 4분짜리 찬양을 찾아가지고 목장 공가에 보면 뒤에 우리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단 찬양을 들 때는 다 음소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 이게 서로 싱크가 안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돌림 노래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무슨 괴성도 이런 소음이었기 때문에 다 음소거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그렇게 찬양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을 모바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줌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기도 제목을 저는 바로 컴퓨터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카카오톡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면 예배가 끝나고 기도 제목을 바로 목원들한테 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하면 대부분 다 기도 제목 나눌 때 목원들이 막 기도 제목 적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목자가 되시든지 혹은 다른 분의 담당자를 정하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목원들한테 쏴주면 되게 편하고, 이게 나중에 어떤 점이 또 편하냐면 목장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목장 보고서 제출하실 때 기도 제목을 또 뒤에 적는 날이 있는데 목원들 10명 이상을 막 다 적으려면 팔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된 것들만 이렇게 교육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되니까 되게 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대면 슬기로운 목장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한 3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예배 형식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나눔도 하고 마지막에 중보기도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저희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모임이 좀 가벼웠어요. 점점 가볍다가 조금씩 우리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 나중에 더 이런 형식을 갖춘 목장 모임이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형식을 갖춰가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목원들하고 굉장히 처음부터 딱딱하게 들어가시면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융통성이 있는 원칙주의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교제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해지고 나서는 이제 기도에 나누는 폭들이 좀 깊어져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나누는 것들도 굉장히 수박겉핥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면서 기도 제목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코로나 한참 때는 우리가 목장 공가가 매주 나오는데 그때 목장 공가가 없었어요. 그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 나눔을 같이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그 한 주간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그 본문 가지고 나눔을 가졌었거든요. 이때 이제 예배 형식이 조금씩 갖춰졌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교회 목장 공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목장 공가가 되게 좋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목장 공가가 교회하고 목장을 연결해주는 되게 어떤 중요한 도구라고 보거든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목장 공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 교회의 방향성을 목장이 잃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사실은 이게 올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이게 또 목장 모임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목원들이 받은 은혜들이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공가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양념과도 같은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건 뒤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 끈을 부여잡고 있는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목원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정말 그렇게 있다가 보면 교회와 끈이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목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교구장님을 만나 뵐 때마다 그냥 툭툭 지나가는 대로 우리 목원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대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교육자님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도 상황들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교구장님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목원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신방도 한 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끔씩 이렇게 참여도 시킨다는 말이 좀 웃긴데 모셔서 초대를 해서 우리 목장 모임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실제로 가졌던 사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목장 운영의 팁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단축 계기,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 찾기, 그리고 목자도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정리했는데 여기 이 그림은 여기 나무 되게 예쁘죠, 그죠?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 파크 프레임 여기 어디냐 장암동 쪽에 거기 되게 예쁜 그 카페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했던 요 참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전인가 요때 했던 곳인데요.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첫 단추를 잘 깨자라는 건데 이제 목장들을 막 운영하실 거니까 초기 세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초기 세팅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초기 세팅을 위해서 제가 했던 거는 맨 첫 모임할 때 저희 목원들끼리 큐큐를 했어요. 다 이제 DTS를 하셨기 때문에 큐큐를 다 하셨잖아요. 근데 막 DTS 때처럼 길거나 엄청 깊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QQ를 하면서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이 되게 크고요.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DTS 때 받았던 그 감동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QQ를 통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첫 모임 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첫 모임 때 하셔야 될 것들인데 그 규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룰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목장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목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절대 밖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모임 불찬 시에는 하루 전날 최소한 하루 전날까지 통보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플러스된 거는 매일 묵상을 이제 공유를 한 줄이라도 공유를 합시다. 월 1회 수요 예배는 다 같이 참석합시다. 이런 것들이 룰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룰 세팅할 때 중요하신 게 뭐냐면 지금 막 여러분 막 의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적어가지고 오늘 막 모아놓고 이거도 하시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시고 막 이렇게 빡세게 하시면 절대 망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지킬 수 있는 작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아까 저희 때처럼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는 거 하지 맙시다. 이런 형태의 가벼운 룰들을 하셔가지고 좀 관계가 깊어지면은 더 신앙적인 것들까지 단계가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 룰 세팅에서 연계되는 건데요. 그 함께 이제 일하기 뭐 회사에서는 뭐 롤스 앤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잡 쉐어링이 되게 중요해요. 목자 혼자서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부목자, 회계, 찬양 담당, 기념일 담당, 사진 담당, 뭐 장소 섭외 담당 이런 식으로 각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잡을 줬어요. 그렇게 하야 당연히 참여도 높아지고요. 목자도 좀 덜 힘들어요. 찬양도 무슨 자매님 이번 주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찬양을 준비를 해 오시고요. 뭐 목장에 이제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땡큐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비. 저는 회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달 2만 원씩 인당 1만 원씩 해서 가정당 2만 원씩 걷었는데 그거 가지고 딴 거 안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회비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너무너무 좋아들 하셔요. 그래서 이 회비는 뭐 잘 이제 목사님들이 목원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식사를 하게 되면 커피는 뭐 목자가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법들은 좋은 방법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이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으로 해서 저는 이벤트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우팅, 오프라인 모임, 기념일, 팝업 이벤트, 교육자 초대 이 네 가지 이벤트가 저희가 했었던 재밌던 이벤트가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상 속 작은 즐거움 이벤트 그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방역 수칙상으로 처음에 뭐 4명 모임, 6명 모임, 8명 모임 이렇게 10명 모임 이렇게 모임이 갔잖아요. 그럼 우리 모원이 10명인데 다 못 모이잖아요. 10명은. 그럼 안 모일 거냐? 근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형제들만 모이기. 그럼 4명. 자매들만 모이기 4명. 그다음에 YB, OB. 젊은 가정 2가정하고 우리하고 6명. OB 늙은 가정, 아니 좀 나이 좀 중후한 가정 두 가정이랑 저희 이렇게 해서 또 네,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 방역 수칙에 맞춰가지고 모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 오른쪽 고기는 실제로 의정부에서 맛있는 고깃집 가서 형제들이 가서 삼겹살 20만 원치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뭐 형제들은 고기 먹으라고 자매들은 맛있는 예쁜 카페 가서 스파게티 먹고 오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들을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대1 미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원앤원 미팅인데, 그러니까 가정 대 가정이 만나거나 혹은 또 1대1 미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약간 목자를 하시다 보면은 살짝 아리까리해 보이는 목원이 딱 보여요. 저 목원하고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느낌이 싸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서 무슨 형제님, 무슨 집사님 이번 주 예배 마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이런 모임들은 신방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가볍게 커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념일 챙기기인데요. 저희는 기념일 담당이 계셔가지고 처음에 목장 모임 할 때 결혼기념일, 생일은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에다 메뉴에다 띄워놓고 있는데 기념일 담당이 그날 아침이 되면 톡을 보냅니다. 오늘은 윤종준 집사님과 감석 집사님의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축하 메시지 줄줄줄줄 올라와요. 그러면서 요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때 이제 그 담당한 결혼기념일 대신 목원들한테 간단한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팝업 이벤트인데 예전 목장에서는 마니또라는 걸 했었거든요. 서로 목원들 챙겨주는 그런 마니또라는 걸 했는데 코로나 때 되니까 마니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평소에 선물을 주고 싶었던 목원한테 크리스마스 그 산타처럼 몰래 그 선물을 주고 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007 작전처럼 밤에 이제 몰래 차를 몰고 그 목원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목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에다 살짝 걸어놓고 문을 띵동 누르고 초인종 띵동 누르고 도망가듯이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대면의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별거 아닌데 또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다음 중 서로 다른 하나를 찾아보시오. 네, 이상윤 목사님이 중간에 끼셨어요. 네, 그 오프라인인데도 교육자님을 초대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혹은 같이 모임 참석해요. 한두 시간 정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모임을 했었거든요. 조금 처음에는 어색한데 또 금방 또 친해져서 이러한 교육자를 초대하는 것들이 조금 모원들을 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느끼게 되고 제 입장에서도 되게 의지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즌 3로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했어요. 방금 10명까지 되니까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그때도 이상윤 목사님 잠깐 모셔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전에 요게 목자도 사람이다 되게 웃어주셨던 분이 계신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 목장은 한 달에 한 번 쉽니다. 무조건 쉬어요. 그래서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한 주 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힘들어서 쉬는 거예요. 목자가 4주 연속으로 5주 연속으로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먼저 제가 지치면은 목원들이 같이 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쉽니다. 목원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머지 날에 저희는 출석률이 거의 100%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쉬기 때문에 나머지 날에는 결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에 맞춰서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들을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처음에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1년 목자 이번만 하고 마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쉼을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스스로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 다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사례들을 나눠드렸던 게 정답이 아니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을 거고 오늘 다음 주부터 오시는 또 다른 목자님들이 사례들도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좋은 목자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한테 벤치마킹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목장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완성 단계가 아니고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 좋은 것들은 선택해서 취하시고 또 이렇게 운영해봤다면 좋은 점이 있더라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목장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